난 여자니까 대우받아야 돼. 뭐만 하면 여자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돼. 나는 여자니까 가면 안 돼. 근데 너희들 할 때는 똑같이 받아야 하지. 해외 의식이 쩔어 있는데 무지함이 당연한 건 줄 알고 무지함이 오히려 약간 당당한 바보들이죠.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For the record, feminism by definition is the belief that men and women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How can we affect change in the world when only half of it is invited or feel welcome to participat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ensitiv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trong. It is time that we all perceive gender on a spectrum instead of two sets of opposing ideals.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와! 네, 저는 리시브 실장 박수연입니다. 저희 이제 2주 연속 여러분을 이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페미니즘을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지겨우신 거 아니시죠? 에이, 설마. 네, 에이. 네, 사실 저번 주는 거의 맛보기였죠. 저번 주에는 성범죄, 혐오, 탈코르셋, 현대의 우리에게 가까이 온 페미니즘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다뤘었는데 이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금 표면적으로 페미니즘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다뤄볼 겁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댓글에 실제 자기 삶에서 만나봤던 그런 페미니즘 같은 그런 사례를 올려주시면 조금 이따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새로운 패널이 있답니다. 네, 사실 저번 주에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의 의도가 뭐였냐면 자매 여러분, 형제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본의 아니게 조금 형제분들이 불편하다 싶을 그런 게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남성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양 전도팀의 박재형 그리고 전도일부 이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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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못하는 대청 삼촌 그리고 자타공인 리시브 열심당원 박재형입니다. 네, 우리 아주 든든한 열심당원님. 그렇죠. 네, 저희 인터뷰 영상 때 2MC로 갔었잖아요. 네. 아주 활약이 어마어마한데 또 이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UNI 대학 청년의 주제가 부끄럽습니다. UNI 작사 작곡가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핫한 인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너무 영광이고 지금 아주 댓글창 난리 났어요. 크크크 막 세상에라고 호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베테랑 패널이 된 우리 진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자리인데도 처음처럼 아주 떨리는 전도 일부의 깜찍한 막내 이진아입니다. 상큼해. 네, 다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리시브가 피드백 반영률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크쇼 이후에도 제발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반응들을 조금 당연히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많았냐면 너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의견들이 또 있었냐면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즘만 소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랑 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성 서사의 영화들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남성 서사의 영화들도 여성에 대한 수동적 이미지만 주입시키지 않았냐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이다 싶었어요. 예?
네, 사실 이번 시간을 위한 빅픽처였거든요. 네, 대본을 구성하면서 이거 그런 말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2차 때 얘기하자. 2차 때. 네, 이러면서 대본을 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너무 믿고 있었어요. 네, 리시브에 무한 신뢰를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댓글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만나본 페미니즘의 사례 그런 거 올려주셨나요, 여러분? 아직 안 올려주셨네요. 같이 이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그럼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과연 페미니즘 첫 의도는 어땠으며 페미니즘이 어떤 것을 이루었고 또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이 사회는 정말로 차별적인 사회인 걸까? 또 페미니즘의 사상적 배경을 여기 계신 이 패널분들과 1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2부에서는 저번 시간에 나와주셨던 세은 부장님과 함께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적인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접근법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지 페미니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나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형제분들이 이렇게 나랑 무관하지 하지 말고 좀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페미니즘의 운동의 등장과 의도는 무엇일까를 살펴볼 텐데 저번에 본 우리 인터뷰 있잖아요. 저희 둘이 되게 많이 뛰어다니면서 네, 진짜 실제였죠. 그거. 네, 진짜 실제 100% 리얼이었고 코트 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서예슬 순장님께서도 근데 그게 원래 시작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대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압이. 네, 사실 페미니즘의 출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좌파의 성혁명 전략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이것은 아주 재밌으니까 마지막에 아니면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할 테니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자, 딱 페미니즘의 시작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적 의미의 철학과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의 시작은 여성의 교육을 촉구하는 사상가들한테서 그 뿌리를 다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시작하는 의도는 다 좋네요. 교육이라 했잖아요. 아주 좋죠. 네. 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20세기 전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그러다가 20세기부터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정치 클럽이 생겼고 혁명에 여성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덕분에 여성의 참정권, 이제 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었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법적 권리를 갖는 평등을 제기했죠. 좋네요. 사실 이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낮은 지위에 있었다. 네. 네,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 운동 덕분에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지위도 함께 상승한 것도 실제로 있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현대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같이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를 능력만 된다면 오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 운동이 20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고 이 여성 운동은 좀 잠잠해졌어요. 왜냐? 목표를 다 이뤘으니까. 그렇죠. 네. 그쵸. 자, 근데 이 페미니즘이 19세기 이후 공산주의 이념이랑 합쳐지면서 이렇게 저번 주에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은 억압자, 여성은 그 남성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급진적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여자는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활동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의 그러한 시각은 현대 사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정권, 경제권, 사회권이 보장된 이 사회에서도 이어진다. 네, 네, 이런 거죠.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정리를 하자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평균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정치인, CEO, 경찰관, 소방관 뭐 이런 특정 직종의 남녀의 비율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거, 그리고 성범죄 대상이 주로 여자인 것 등등의 부조리함이 왜 생겨난 줄 알아?
바로 이 사회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기본적으로 힘이 더 강해서 권력을 쥐고 이 권력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페미니스트들인 거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지나지나의 그 매운맛 시절이 조금 궁금한데 네. 그 매운맛 시절 때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네, 제 매운맛 시절에 진짜 저는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이건 절대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여성 성상품화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창 유튜브로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막 보러 다니고 그쵸. 아주 게임도 아주 재밌게 하고 그랬던 질풍노도의 시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갑자기 네. 막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네. 아, 그럴 때 제가 여자 연예인에게는 유독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를 입히고 여자 캐릭터들은 신체 부위를 뭐랄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는 여자를 성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뭐 어릴 때 기억을 이제 되짚어봐도 막 안무나 그런 의상이 좀 노출도가 높은 그런 그쵸. 여성 연예인들의 모습을 직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방송국에서 이제 내보내고 또 그거를 굉장히 당연스럽게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아, 뭔가 진짜 아까 진아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나 이 사회는? 막 이러한 막 약간 반감과 그런 의문점 그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는 미디어 속 그 여성의 전형적인 캐릭터성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그걸 보고 나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뭔가 저렇게 살으라고 강요를 받는 것 같아. 저런 모습을 여자답다고 말하는 사회도 싫고 내게서 저런 모습을 찾는 사회도 싫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다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미디어와 방송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니까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도 여기서 자유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남자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막 우통 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 솔직히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났죠. 솔직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죠. 분명히. 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남자들을 향한 성적인 조롱이 사회에 만연하고 유독 왜 남성성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여자 개그우먼이 유튜브 영상에서 남성 성희롱 사태. 알죠, 알죠. 네. 자,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부터 얼마나 경각심이 없으면 이 문제가 이제서야 논란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더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도 많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남자든 여자든 지금 넘쳐난다. 그죠? 네. 지금 남자에 대한 그런 성적 대상화,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성적 대상화 두 성별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야 내가 더 많이 피해봤어. 야 너네 나 아유. 그렇게 소비해? 나도 똑같이 해준다. 네, 이렇게 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고충을 그렇게 존중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별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만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페미니즘의 역사 한번 훑었고 그리고 성상품화를 훑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아, 또 사실 또 과거를 좀 털어보자면 뭐가 나올지 조마조마한데 아무튼 저는 사실적으로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진짜로 임금차별, 유리천장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억울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캐릭터 잡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리천장이 뭔지 좀 이제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성의 이제 고위직들이 많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이사, 뭐 그런 굉장히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성이 많이 적다. 그 이유는 그 여성들 위에 보이지 않는 유리로 된 천장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다시 꺼내야 되네요. 제 과거를. 저도 이 임금 차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왜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덜 받아야 돼? 아니 아직도 이 사회는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인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억울함과 분통함을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는 단단히 틀려 먹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재민이가 진아야. 진아야 슬로우 다운 약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웃긴 건 뭐냐면 둘 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전혀 아니었죠. 전혀 생각도. 네,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접하고 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와닿았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남녀 갈등을 이제 그 직업을 두고 다룬 부분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 실제로 우리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나? 이게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듣고 있는 주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남녀의 임금 격차가 30.7%에 다다르고 있고 네. 이러한 격차는 활발한 페미니즘 운동에도 좁혀지고 있지가 않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한국이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남녀 봉급 차이는 남 1.7, 여 1,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즉 남자도 일을 하고 여자도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같은 페이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1.7대 1 이렇게 하면 거의 남자가 여자의 2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페미니스트들이 애초에 회사에서 여자를 적게 뽑고 아까 말씀하신 유리천장으로 인한 고위직의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자가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아주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의 입장은 임금 격차는 성차별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 이 주장 자체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기 네, 때문에. 진짜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관련해서 이제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If for the same work women only make 77 cents for every dollar a man makes, why don't businesses hire only women? Wages are the biggest expense for most businesses, so hiring only women would reduce costs by nearly a quarter, and that would go right to the bottom line. Don't businesses want to be profitable, or are they really just bad at math? Well, actually, it's the feminists, celebrities, and politicians spreading this wage gap myth who have the math problem. Here's why. The 77 cents on the dollar statistic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median earnings of all women working full-time by the median earnings of all men working full-time. In other words, if the average income of all men is, say, $40,000 a year, and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all women is, say, $30,800, that would mean that women earn 77 cents for every dollar a man earns. 30,800 divided by 40,000 equals 0.77. But these calculations don't reveal a gender wage injustice because they don't take into account occupation, position, education, or hours worked per week. Even a study b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 feminist organization, shows that the actual wage gap shrinks to only 6.6 cents when you factor in different choices men and women make. And the key word here is choice. The small wage gap that does exist has nothing to do with paying women less, let alone with sexism. It has to do with differences in individual career choices that men and women make. In 2009, the U.S. Department of Labor released a paper that examined more than 50 peer-reviewed studies and concluded that the off-cited 23-cent wage gap may be almost entirely the result of individual choices being made by both male and female workers. Well, let's look at some of those choices. Georgetown University compiled a list of the 5 best-paying college majors and the percentage of men and women majoring in those fields. Number 1 best-paying major, petroleum engineering, 87% male. Number 2, pharmaceutical sciences, 48% male. 3,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67% male. 4, aerospace engineering, 88% male. 5, chemical engineering, 72% male. Notice that women outrepresent men in only one of the 5 top-paying majors, by only a few percentage points. Now consider the same study's list of the 5 worst-paying college majors. Number 1, counseling and psychology, 74% female. 2, early childhood education, 97% female. 3, theology and religious vocations, 66% male. 4, human services and community organization, 81% female. And 5, social work, 88% female. Here, it's the women who lead in all but one category. Even within the same profession, men and women make different career choices that impact how much money they make.
Take nursing, where male nurses, on the whole, earn 18% more than female nurses. The reason? Male nurses gravitate to the best-paying nursing specialties, they work longer hours, and disproportionately find jobs in cities with the highest compensation. Now here's how one expert on nursing compensation, Professor Linda Aiken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ums up the data. Career choices and educational differences explain most, if not all, the gender gap in nursing. The Department of Labor paper concluded that once these differences are accounted for, across all professions, the unexplained wage gap is somewhere between 4.8 and 7%, almost identical to the 6.6 percentage gap found by the AAUW. But why is there any gap at all? No one knows for sure, as both the AAUW and the Labor Department concede. There are so many variables that drive wages that no single study can cover them all. Few wage gap studies control for variables such as dangerous work environment. Men are vastly overrepresented, for example, on oil rigs. And here's another variable. Men are more willing and able to work long hours without advance notice. According to Harvard economist Claudia Golden, even if two lawyers have the same education, same specialty, and work the same number of hours, firms pay more to someone who is willing to always be on call and ready to be in the office when the firm needs them, as opposed to wanting a more regular schedule. This isn't sexism. It's just common sense. With more realistic categories and definitions, whatever wage gap remains would certainly narrow to the point of vanishing. So it seems that business leaders aren't bad at math simply because they don't only hire women. Those who claim that for the same work, women earn 77 cents on the dollar compared to men, on the other hand, are not merely bad at math, but at telling the truth. 네, 이제 본 영상을 보면서 성별에 있는 임금 격차는 사회적 차별로 단순히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사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순한 맛이 된 진아? 네, 저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 관심사가 여자친구들은 패션이나 문학 그리고 인문계열 쪽에 있는 반면에 남자친구들은 기술을 다루는 공대나 혹은 건축 설계 등에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공과 연계되게 이러한 직종을 고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만큼 여자와 남자가 자연적으로 다른 관심사로 인해 다른 직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빵 만드는 일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에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너무나 공산주의적인 논리가 아닌가. 그러면 힘든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당연하죠. 네, 완전 너무 당연한 당연해요. 거고. 네. 드릉드릉 하시나? 완전 당연한 거고. 제가 약간 제 얘기해 보면 저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축구 좋아해요. 축구를 진짜 네. 좋아하는데 뭐 스포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이 남자 축구팀이랑 여자 축구팀의 임금을 같게 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남자랑 여자랑 오케이. 네. 남자랑 여자랑 타고난 힘 자체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군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안 가면 솔직히 맞잖아요. 네, 못 가죠, 솔직히.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거랑 똑같이 남자들은 지구력이나 뭐 힘, 스킬 이게 축구라는 영역에서는 사실 여자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그런 더 볼거리가 많고 더 격렬한 남자 축구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네. 찾는 것도 사실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솔직히 여자분들도 호날두 메시 알잖아요. 알죠. 알죠? 알죠. 너무 잘 알죠.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무튼 인기가 당연히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에 비례하게 티켓값이 비싸지고 이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진짜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 허니버터칩 구하려고 다들 난리였고. 아니, 그때 그러니까 슈퍼를 다 그냥. 그러니까 막 3,000원 됐었던 거 내가 기억나요? 팔았던 맞아요. 과자를 먹었어. 끼워 팔기에다가 아주. 자, 남자 축구 티켓값이 비싸진다. 그럼 당연히 남자 축구 선수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가지고 야 남자도 축구하고 여자도 축구하는데 왜 임금으로 차별해? 아이고. 이거는 좀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사회가 여성 차별적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 통계값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그동안 듣지 못하셨던 팩트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8년 여직원이 구글 내에 임금 성차별이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2019년 임금평등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놀랍게도 오히려 레벨 4 엔지니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무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못 들었던 되게 생소한 진짜 사실이네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또 이제 힘들게 찾아야 이제 조금씩
이제 원석처럼 나오는 굉장히 찾기 힘든 네. 그런 맞아요. 팩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시던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없이 측정이 되어서 사회가 마치 일부러 여성을 차별하는 듯한 그런 뭐 OECD 임금 차별 뭐 몇 순위니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요소들, 아까 뭐 영상에서도 보셨을 그런 요소들을 다 합치면 여성이라서 받는 구조적인 차별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녀의 그런 선택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인위적인 것일까? 이게 지금 이게 포인트가 될 만한 건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아이고. 있는데 네. 이게 놀랍게도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렇거든요. 그 돈 많이 버는 직종을 남자가 고르고 그리고 돈을 못 버는 그런 직종을 여자가 고르는 거는 사회에서 그렇게 주입시켜서 그런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사회가 강요하지만 않으면 아마 여자들도 연봉이 높은 전공들을 아마 선택할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동안 사회가 여자들만 억압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팩트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당연히 절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양성 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에서 자유롭게 직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가요? 네. 그리고 공대 분야에서도 오히려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즉 남자와 여자는 사회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유전적인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팩트가 뭐다?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다르게 창조가 되었고 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 여잔데 나 공대인데 나 지금 쉬 진짜 그러지 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속상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내가 여자라도 내 관심사가 공대 쪽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성들의 성향과 여성들의 성향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선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금 차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격차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격차가 나는 걸까? 두 번째, 여자와 그런 남자의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게 임금 격차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관심사를 억지로 갖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쵸. 항상 뭘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룰 거야? 라는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일단 고위직에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비가 뭐 비슷해지고 같아지면은 공평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토론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남녀 차별이 어디서 보여? 라고 물어봤던 네. 그 질문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걸어가면서 커피를 먹는데 거기 여자 수가 적다라고 대답을 한 적도 김 있고요. 빠지네요. 네. 현실 리액션이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이제 부실장 회의하는 모습 보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십니다. 그런 분들. 큰일 날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네, 거기 보면 남자 부장님들 굉장히 레어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학 청년회는 여성 우월적인 조직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어떤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다른 이유가 아무튼 성차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발상이 네, 아닌가.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 여성 할당제라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민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성 할당제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 규제에 의해서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한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강제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할당제 논의가 얼마나 전 영역으로 펴져 나갔냐면, 아이고야, 방금 우리 교회는 여성 우월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여성의 수를 채워라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네, 근데 손 넘지 말자 얘들아. 아무튼 얘들아. 이 여성 할당제뿐이 아니라 여성 위주 정책들 중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성차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네. 아니 성 말고 다른 요소들은 생각 안 해? 라는 건데요. 여성 할당제라는 게 여성 전체를 상하 기천 막론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건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막 강남에서 부잣집으로 태어났어. 야. 막 생일날마다 명품 선물이 당연해. 야. 이런 여성이랑 네. 진짜 막 하루하루 막 근근히 막 젖을 것도 없어가지고 네. 근근히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 다 착실하게 학자금 대출 갚는 이런 여성을 같은 집단으로 묶어도 아, 되는가? 다르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아무튼 사람을 집단의 정체성으로 분류하는 정책. 사실 이게 진짜 좌파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진짜 그 나누고자 하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많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뭐 알다시피 성격도 다르고 키도 네.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몸무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류 기준이 많아요.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MBTI 검사 같은 거 하죠. 네. 그 이제 16개로 성격 유형을 나눈 건데 똑같은 뭐 ESTP더라도 쟤랑 나랑 성격이 도플갱어인가요? 아, 아니죠. 완전 다르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인간은 되게 복잡 다양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면 그 기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왜 하필 성별에만 그렇게 집중을 해서 왜 같은 비율로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키 작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홀대받고 너 키 진짜 작다 이러면서 팔걸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기업의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비율을 같은 비율로 채용하자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자, 더 나가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누고 또 다른 정체성인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50대 50으로 내친 김에 동성애자, 이성애자 이렇게 비율을 50대 50 이렇게 되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율 맞추는 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너네 장애인 그런 할당제도 아이고. 없애자고 할 거야? 라는 문제 반박이 있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진짜 네, 고통의 정도로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삶의 고통의 크기,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그 삶의 고통의 크기가 이게 진짜 비교할 건가요? 절대 안 돼요. 비교하기도 아니죠. 죄송스러운. 네, 죄송스럽죠. 저는 이게 진짜 걸스 캔드 애니띵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 애니띵의 기준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다 할 수 있어? 진짜 냉혹하게 다 할 수 있어? 네. 네. 타고나는 신체적인 능력, 뭐 지적인 능력 등등 그런 타고나는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세상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그대로 직업으로 반영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방 업무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네. 화재 발생의 골든 타임이 5분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만큼 1분 1초가 중요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당연히 강도 높은 체력이 요구가 되고 네. 이 체력 요건을 낮추면 오히려 생사를 오가는 불 속의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현재 여성의 응시자는 남성의 60%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네요. 야, 너무 낮죠. 그리고 이 호스, 그러니까 물을 분사하는 노즐이 굉장히 무겁고 소방차에 물을 실어야 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높은데 여성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 노즐을 혼자 들지도 못하고 소방차에 다른 소방관 없이 탑승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여성 소방관을 그냥 무작정 늘려라라고 여가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겠습니다. 네. 위험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네. 저는 제 뭐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대중음악 만드는 사람이에요. 작곡가예요, 작곡가인데 네. 여러분들이 듣는 그 한 곡의 음악이 최소 막 몇백 대 일 혹은 몇천 대 일의 경쟁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왠지 모르게 저희 바닥에는 남자의 성비율이 일단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곡을 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 뭐 작사, 작곡, 편곡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여자로만 구성을 지어서 일을 하는 경우를 제가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 실력이 아니라요? 그냥 여자라서. 아, 더 문제는 당연히 남자니까 기회 없어. 이런 식이었고요. 네. 아무튼 협업이 많은 저의 직업 특성상 능력이 좋은 사람이랑 당연히 일을 하려고 하지 성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을 대중의 권리는 무시하고 오로지 여자가 적으니까 곡 못 팔아 이런 이유로 여자에게만 기회를 줬던 일이 좀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제 그냥 작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 여성 할당제처럼 성별의 비율을 1대1로 억지로 맞추는 그런 것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문제가 뭐냐?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개인들이 그런 기회도 못 잡고 노력도 인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들부들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 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하셨답니다. 아, 쓴뿌리. 네. 아무튼 이러한 평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이 이미 있어요.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여성 할당제를 끼얹는다? 아, 제하겠네요. 그치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남녀 비율을 1대1로 맞춰.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좋아. 오, 대박. 이게 진짜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알아. 여성 편향적인 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신났다.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체 뭐길래 우리 진아비가 말해주세요. 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저도 듣고 대체 뭔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이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게 운동장이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아까 실장님께서 시작할 때 피드백 받은 것 중에서 남성 서사 영화들이 그동안 많아서 여성들의 이미지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그려졌는데 왜 이제 좀 여성 서사 영화, 남성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영화가 나오면 안 되냐라는 피드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이 당했으니까 그대로 남성에게도 갚아줘도 무방하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네. 결국 뭘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성 할당제나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을 사회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와 진짜 쟤네 뻔뻔하다. 네, 너무 그런 너무 생각이 당당하다. 네. 여자니까 그냥 다 봐달라는 건가?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논리를 좀 들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이 이외로 다른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진아가 얘기해준 그런 뭐 여성 서사의 영화들이 이제야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어떠냐? 그동안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조금 기울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그렇게까지 안 되겠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원했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함께 조합하고 함께 그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야 되는 게 그래야죠. 아닌가. 그렇죠. 왜 하필 남자를 찌질한 이미지로까지 왜 굳이. 네. 그러니까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부터 자, 엿 먹어봐라. 이런 아이고. 식으로 나오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진짜 싶고요. 속상해.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도대체 얼마나 더 기울이면 이게 평평해지냐. 이게 진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여성 편향적 정책들을 더 얼마나 더 많이 펼치면 이게 평평해지냐라는 질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이제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은 그 이번에 페미니스트 후보 그 공약집에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냥 자, 말해주시면 안 네, 제가 빨리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2회차긴 한데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부산에 있는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부산에 있는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러분 임신부 전용 좌석이 아니라 통째로 여성 전용이에요. 야. 여기 남자분 표정 보이죠? 아이고. 아 이거 미안하다. 뻘쭘해. 지금 어쩜. 출근 중인데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슬퍼. 슬퍼 칸에 타가지고. 앞으로 못 보죠. 난가? 지금 굉장히 머쓱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또 여성 전용 임대주택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겨주시면 특허권 5장과 맞먹는 여성으로서의 창업 가산점이 있습니다. 3점이나. 네, 특허점 5개가 있어야 여성으로서의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넘칩니다. 당장 이번 그런 후보 공약지만 열어봐도 진짜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어서 몇 개인지 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은 부작용들과 역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이 사회는 내가 만들고 가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성별이라는 배경을 보는 사회구나 하고 그런 회의감도 들고 어쩌면 남성들에게는 좌절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좌절감, 회의감 하면 솔직히 남자분들 지금 군대랑 군 가산점 이거부터 떠올리실 것 같은데 각자 갔다 온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고생하고 네. 힘들고 그런 경험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험과 무관한 앞서 다룬 내용들이 그렇다면 아직도 남일 같으신가요? 저는 노노노. 우리 남자분들 이런 문제들 역시 우리도 지금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씩 네. 사회적으로 이게 당연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경각심을 한 번쯤은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 커뮤니티 이제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삼촌이라 몰라. 삼촌이라서 몰라서 이제 서운해하고 계시지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게 핫게심을 이제 알람이 와요. 봤더니 성추행 당했다고 마음이 아픈 글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 실제로 여성 전용 칸을 만들라는 그게 진짜 1주 전에 제가 봤던 게시물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삶에 와닿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평등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줄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talk about SJWs, we talk about screeching fat Landwell feminists, we talk about affirmative action, we talk about identity politics. It's really simple, okay? Equal opportunity, and you've heard this before, but I want to try and do it as simply as possible. Equal opportunity or equal outcomes. You have to pick one or the other. You can't have both. That's it. And I don't mean people say, well, what are the impacts? No, it's really simple to say. If you want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to people in this country, you cannot try to ensure equal outcomes. If you ensure equal outcomes, people can't have equal opportunity. And we see this happening, for example, I want to make sure I have this right, in the science fields. Studies have actually shown the more freedom of choice that women, of course, have, rightfully so, the less they actually go into some of these fields. And so now what do? They create quotas. They say, we need 50% of our class to be women. Well, let me ask you, what does that do? What does that do for equal opportunity? What if a guy got a higher score? What if a guy is more qualified for that spot? What if it's a guy who wants to go into nursing, but more women go into nursing and they're better? Women tend to be better teachers. Do we need to meet a quota for men to go in there? The point is, if you try to ensure equal outcomes, someone is losing that spot who deserves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and you've robbed them of equal opportunity. And the reason I talk about this a lot in the show is because people talk around this a lot, and they talk about solutions and, well, what do we need to do for the black community? What do we need to do for the Asian community? What do we need to do for the LGBTQ, AAIP, and Asylum number 2 community? Almost all of our problems right now, and the ones that stem from the left, identity politics, when you look at to tax policy, everything from gender to race to tax policy, they are trying to ensure equal outcomes, which, by its very definition, precludes equal opportunity. It's that simple. If you use that as a basis of any argument, if you understand that if you go back to that, you can debate a Bernie bro till you're blue in the face about whether socialism is different because you put democratic in front of it, just like democratic slavery doesn't change anything. And guess what? If it comes back to the fact that this person is trying to ensure equal outcomes, they're wrong.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야,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 뭐 선택할래?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여성의 권리, 자유 증진의 초기의 여성 운동은 실제로 참정권의 획득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리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고 봤더니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며 당한 대로 갚아주마 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 방식이 진짜 남녀가 평등한 사회,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다시 말을 하는데 공산주의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죠. 네, 결과가 끔찍했던 아, 거지. 너무 끔찍했죠. 네. 그런데 이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진짜 그 아픔을 느끼고 진짜 그 공감을 하고 이 관심이 막 많이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셨듯이 수단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우리 토크 콘서트 했듯이 혐오만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여성의 인권에 진짜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 진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야 더 내놔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아니라 진짜 그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혼모 아니면 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이렇게 진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여성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도 심각했지만 더 심각해 볼기로 하는데 페미니즘의 속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남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는 페미니스트들은 정상가족을 파괴합니다. 자, 사실 이게 엄청 마귀의 목적인데 더 알아볼게요. 1차적으로 이들의 논리라면 여자는 결혼을 하면 이 남자들의 애 낳는 기계가 되어서 아이 때문에 커리어가 막히고 집에서 혼자 애나 봐야 되는 운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는 가장 큰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낙태. 네, 왜 남자는 책임을 안 지고 여자만 책임을 져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도 책임 안 진다. 애 지울 자유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 중 한 분이 임신 중지 약물을 상시 비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이런 생각에 기반을 한 것이죠. 자,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비는 비연애, 비섹스, 비혼, 그리고 비출산의 줄임말로 가부장제를 이끌어가는 그 구조들을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운동입니다. 사비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비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페미니즘을 안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부터 비혼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결혼이 여성의 삶에 약간 악영향을 준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사회운동이라는 거를 알고 난 뒤에는 이거를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 기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해야겠다. 계기는 사실 소근호 영상에서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가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고가 열리니까 그때부터 비혼으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가장 비출산에 큰 영향을 줬던 거는 가임기 여성지도라고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보고 정말 진짜 굳게 비혼 비출산을 마음 먹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연애 비섹스는 사실 페미니즘을 알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성의 관계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그냥 막상 20살이 되고 현실에 부딪혀보니까 그게 너무 허상에 가까운 거예요. 비연애 공동연애가 포함이 된다는 쪽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고 근데 의견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포비는 남성과의 관계에 관한 거고 가부장제에 관한 거지 그에 반하는 여성과의 그런 동성애 관계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맨스라는 감정 자체가 허상의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사회가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로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낸 감성이기 때문에 동성 연애에서도 로맨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로맨스가 과연 여성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많은 담론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런 여여 관계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성의 관계는 적어지고 가부장제의 기반은 점점 깨지는 건데 오히려 이로운 방향인데 한국 남성을 소비하지 않고 그런 이성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포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비 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가부장제에 협조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전 필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남성과의 결혼이 여성을 가부장제에 종속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을 억압하는데 남성 개인에게 편입되게 제도로 만들어 놓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운동이야말로 가부장제를 붕괴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만 하고 나는 결혼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연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미디어에서 많이 학습해온 그 로맨스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남성들이 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로맨틱한 행동들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로 재생산되어서 온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나도 연애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결국엔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성이 더 많은 그런 위험 부담을 지고 여성을 좀 더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성의 섹스를 거부함으로써 가부장제가 만들어놓는 섹슈얼리티 의미 체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중단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 가부장제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비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가격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없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애와 결혼은 행복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미디어에서나 아니면 일상주의에서나. 많은 여성들이 연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걸 다 끊겠다고 생각을 하면 꼭 스님이 절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누군가의 관계에서 뭔가를 추구하지 말고 일단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성으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남성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생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잘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과연 행복일까? 그게 과연 나를 위한 행복일까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한번 확실하게 돌아봤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의 욕망이 정말 너의 욕망이었니? 너의 중심적으로 여성인 너가 너의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차비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여성을 위해서, 나의 자매를 위해서 되게 따뜻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못 놓는 이유가 남성의 사랑을 받지 않는 여성은 무가치하다는 그런 생각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 자비운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운동이에요. 그리고 매개체이고.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사고의 흐름이 바로 이런 순서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나는 여자로서 부당한 경험이 있어. 두 번째, 내가 화장을 해야 됐던 것도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던 것도 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야. 성범죄 일어나는 거 봐봐. 남자들은 다 악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야, 그런 남자들과 연애? 결혼? 네, 이렇게 되면서 그건 너를 버리는 일이야. 연애와 결혼과 출산으로 너의 날개가 꺾일 것 같으면 뱃속에 아기도 지워도 돼. 4번, 이 부당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매들아 연대하자. 우리끼리 연애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방금 네 번째 잘 들으셨나요? 우리끼리 연애하고 결혼하자 라면 동성애, 즉 레즈비어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맞죠. 자, 1970년대 동성애 운동이 점점 미국 내에서 강해지면서 이 레즈비어니즘이 페미니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1970년도 미국의 페미니즘은 레즈비언 운동으로 점점 변질이 되게 됩니다. 자, 갑자기 뭔 레즈비언이야? 너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이게 페미니즘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혐오하게 됩니다. 방금 그 순서대로라면 아예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하죠. 차라리 여자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회로가 아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자, 페미니즘은 레즈비언을 만들고 레즈비언은 페미니즘의 불꽃이 된다라는 문구가 아주 압축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쉴라 제프리스가 젠더 박살 프로젝트라는 강연에 내한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쉴라 제프리스에게 오셔서 많은 한국의 탈코르셋 운동을 말로 소문으로 전해 들으시다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탈코르셋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또 많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간략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m very impressed by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that's happening in Korea. Because before I came, I and many other feminists in Europe and the US know something is happening, but they don't know very much about it. So when I came here, I was unprepared for the scale of this movement, to the degree to which women are organized and networked, to the degree of analysis going on, the interest in ideas, and also I was impressed by I am generally impressed because I did know about it, of the profundity of the feminism that's happening here. Because, of course, the corset movement is way ahead of what's happening in feminism in any other countries at the moment. Of course, it did happen in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of the 70s and 80s in the UK and in America, but it had all disappeared
And today, though there's lots of feminist activism happening in the UK, for instance, more than in the US, in fact, there is not the critique of beauty practices. That's not happening. So the way in which the oppression of women affects the way women are able to walk, stand, what they put on themselves, all of that, which is absolutely fundamental to the oppression of women, that's not really being approached yet. So it's pretty exciting that it's happening in Korea, and happened in Korea as a sort of independent plant, all of its own. It just took off here, which is pretty exciting. And the other thing that I think is really exciting is that I'm meeting so many young women in particular, because young women are the future of this movement, and that so many of them have become lesbian feminists. Because, of course, in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that I grew up in, lesbian feminists were the heart of the movement, and women were becoming lesbians in their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and choosing to be lesbians. Well, that's not happening quite the same way now in many places, but it does seem to be happening here, and that's pretty exciting.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은 레즈비언들을 만들고 레즈비언들은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제도 파괴? 이거 누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설마? 또르크스? 네. 뭐 또르크스 또 나왔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페미니즘에 굵직한 사람들이 그냥 다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네. 이게 뭐 루머가 진짜 아니고 위키백과에 쳐도 나오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쳐보시고요. 아무튼 시몬 보부아르, 베티 프리데인 등등 페미니즘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자임과 동시에 낙태 폐지법 단체를 설립한 사람들이고요. 네,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프레임으로 이 전체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 정말 여성들은 그동안 남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막 소비되고 막 대상화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분노가, 이 화살이 다 가정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페미니즘은 이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레즈비어니즘으로, 그리고 공산주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성 개념을 망치는 젠더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효과적이에요. 네, 감소하는 출산율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해지는데, 네. 자, 실제 제가 매운맛 진하였던 그 과거에 비혼주의로 사는 거 진짜 나쁘지가 않고, 만약 결혼을 해도 나는 그 알콩달콩한 간직을 할 것이고, 애 낳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다 라는 것이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든 건 내 스스로 깨어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에서 그들이 했던 방금 주장한 그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줬고요. 그러면 육아에 고되면 엄마가 되었을 때 고충만 뇌리에 쏙쏙 박히게 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아까 뭐였죠?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라면서 출산을 거부하고 계획이 없던 아이는 지워버리고자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추가로 진아가 말한 이런 혼인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초중고교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16.7%, 네. 결혼은 하되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바뀐 게 아니라요? 진짜로 안 바뀐 거예요. 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이런 결과를 봐서 가정이 많이 붕괴됨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사회 페미니즘 사상들이 청소년들까지 오염시키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가 않나요? 진짜 여성의 인권을 위해 하는 운동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페미니즘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세대들은 이런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동조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제 주변에서 본 결과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여자친구들이 그 잘생긴 남자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고 더 정보를 얻고 소위 말해서 덕질을 하기 위해서 트위터라는 SNS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트위터라는 곳이 거의 정보력이 엄청 뛰어나고 많다 보니까 그 SNS에서 그만큼 SNS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럼 또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많은 곳이 트위터거든요.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게 자신의 가치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청소년들 진짜 위험합니다. 네,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균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심지어 자신의 성적
진짜 자기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도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준비한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동성애? 당연히 안 되지 하는 사람들조차 페미니즘적 사고에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되게 아주 질척거리면서 2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부는 이제 끝났는데 2부에 바로 이어서 우리 세은 부장님께서 함께 나와 계신데 페미니즘적 접근법이 잘못되었다면 실제로 진짜 성경적인 남녀 평등의 접근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점이 뭔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지만 그런 좌파적인 사고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이제 부장님께서 나와주셨으니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고 또 있는 남아버린 오세은입니다. 네, 네. 바로 얘기해보죠. 네,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세은 부장님께서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결국 우리 함께 이제 동의를 했던 부분이 이게 결국에 평등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 먹었다. 그러면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좀 이렇게 났어요. 결국 특별하거나 참신하진 않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역시 복음은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세은 부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젠더 페미니즘 세력이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양성평등 사각지대에 그냥 너무 놓여 있다. 여자는 그냥 너무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런 페미니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충동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쵸?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더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노선을 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은 실정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보이는 성별은 구별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영 안에선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쵸. 진짜 성령으로 정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 정말 하나인데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그런 성의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진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훼손할 권리가 애초에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지으시고 그 권리 또한 주님이 주셨는데 그쵸. 아니 누가 감히 훼손해? 누가 감히 침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페미니즘 운동처럼 그냥 남자 혐오하고 남자의 권익이 다 헤쳐지고 그냥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이퀄리즘이 실현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 뭐 대단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있고 내 가방에 있는 성경 그대로를 따라가면 사실 아멘, 돼요. 아멘. 그냥 남자랑 여자가 주님 안에서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해서 지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나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생겨났다. 그냥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다. 그 여정에서 그쵸.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가는 또 동역자다. 동역자.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아니다. 그쵸. 같이 간다. 같이 가는 이 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접근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서로 성별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점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굉장히 참혹해진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사회 운동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쵸. 얘기신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급진적인 페미니즘, 온건적인 페미니즘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 왜냐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낙태 그리고 뭐 동성애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립하는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냐, 솔직히. 경중이 없죠. 네, 사실. 경중이 없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성 할당제, 뭐 또 다른 뭐 여성을 위한답시고 내놓는 모든 정책들, 뭐 이런 차별이 넘쳐나는 이 사회를 뭐 다 막고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뭐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너무 교만한 것 같은. 그렇죠. 이게 바로 좌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좌파들은 이런 사회 운동, 뭐 법 체계 이런 거를 통해서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회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아니 이게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어떻게 보면 그 실패라는 끝이 정해져 있는 운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실패이기 때문에 더 아프거든요. 더 괴롭고. 그렇죠.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아름다움, 평등을 바라는 게 사실 진짜로 말이 안 돼요. 그냥 마귀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주소지를 둘 곳이 아니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 땅에 능히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의 이 오만함이 사실 진짜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귀여운 짤이 귀여운데 나는 천재다. 능히 할 수 있다. 되게 귀엽게 표현되어 있지만 되게 하나님 없는 굉장한 불신한 굉장히 그만한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다. 이거 그 찬양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거 반대되는 그 말이잖아요. 또 다른 짤을 옆에 넘겨보시면은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드립으로 그냥 승화시켜가지고 할 수 없다. 능이버섯이다. 난 능이버섯이다. 바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더니 네. 바로 이렇게 무너지니까 바로 와르르 그럼요. 이렇게. 네, 능히 할 수 있는 능이버섯이 되어 네,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회에 특정한 성별을 억압하는 문화가 실제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권에 있는 여성 할례나 뭐 인도나 그런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집단 강간이 있는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인식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고 복음이 매우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나라 이렇게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진짜 남녀 평등을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은 남성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올바른 평등의 접근법을 이야기를 해봤고 페미니즘에 깔려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되게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또 이제 메시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으셨어요? 저는 페미니스트들의 남 탓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제 이 견해를 생각해 보면서 또 1, 2차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이제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봤더니 그냥 어떤 현상을 자꾸 남 탓, 이제 남자 탓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페미니즘 주제니까 자매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실 모두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남 탓을 되게 많이 하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뭐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직분에서, 뭐 우리 부, 기관 뭐 이런 데서 그냥 잘하려고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죄인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갈등이 생길 때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죠. 갑자기 막 눈물 날라. 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 잘 안 됐을 때 막 그냥 억울하니까 변명하고 변호하고 막 정당화하고 막 합리화하고 하다가 그러다 그냥 막 갈라집니다. 진짜로 그냥 분열되고 막 사람이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분열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페미니즘의 끝으로 볼 때 남녀는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자꾸 그렇게 서로 그냥 갈등만 야기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기만 할 때 그냥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자꾸 깊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누가 어땠고요, 제가 어땠고요, 제가 오늘도 누가 그래서 막 쫑알쫑알 막 하소연을 하면 아시죠? 주님 아시죠? 막 이러면 한마디 하세요. 너는 안 그랬니? 이러면서 혹은 너 안에 그런 모습 없니?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약간 남 탓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마음이 좀 어렵죠. 그렇죠. 남 탓하고 싶은데 남 탓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회개하고 극복을 해 나가고 싶은데 발전을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나면은 자꾸 아니야 저 사람이 혐오 대상이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면서
그냥 자꾸 마음속으로 그냥 규정을 그렇게 내려버리고 아니 아무튼 나는 억울해. 암튼 억울하다. 아무튼 나는 피해자야. 암튼 난 당했어. 아무튼 나는 일단 나는 당했으니까 나 빨리 나한테 사과해 하면서 그냥 갈등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냥 나도 발전할 수 없는 그냥 도움 안 되는 갈등이 자꾸 생기는 상황만 계속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설교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세대가 진짜 너무 악해져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막 이념화시키고 논리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딱 이러한 모습을 진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으면서 진짜 이게 삶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사회로 막 퍼져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좀 과거를 부끄럽지만 좀 털어보자면 굉장히 깨지기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회심하기 전이라는 걸 꼭 감안하고 사울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좀 성취욕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20살, 21살쯤 되니까 미디어에서 막 걸크러쉬 이러면서 남자보다 더 돈 잘 버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자들 이런 거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저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실제로 20살, 21살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세미나 듣고 시험 들으셨던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를 탔습니다. 아주 불편해했어요 그때. 아무튼 물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영향력이 커지는 거 그 자체가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진 큰 영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높이 드러낼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그 여자들을 야, 넌 삶이 없고 넌 가정에만 있어야 되고 넌 애만 낳는 존재야 이렇게 안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각자 하나의 영혼으로 또 인생으로 주님이 쓰시는 자로서 그냥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자에게는 플러스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쁨까지도 허락을 하셨다. 너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자식이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기쁨이 뭐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는 뭐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키워내신 목사님 어머니처럼 혹은 성경 속의 그런 멋진 인물들을 만들어낸 어머니처럼 쓰임 받아라라고 하면 아닌데? 불편한데? 키워내길 뭘 키워내? 불편하다. 불편하다. 난 내가 될 것이다. 그런 야망을 막 내가 끌어냈었는데 네, 실제로 그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또 소중히 키워나가고 있으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멋진 인물이라는 것은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인물. 이게 진짜 멋진 거다. 이거는 성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아멘. 네, 이런 걸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자를 알게 된 거네요. 아멘. 진짜 큰 거 깨달으셨다. 감사합니다. 나 사실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화정해. 조명 바꿔주세요. 네, 조명 바꿔주세요. 사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실제 과거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가정 질서에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제대로 반기 들었죠.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주님이 주신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이 질서가 역사상 이루어졌던 질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질서는 사랑과 순종의 질서입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니까 남자는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밥 차려와 옆에 내야 이렇게 하면은 여자는 이렇게 밥 차려서 이렇게 대령하면은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런 질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랑과 질서가 아니고 뭐 몰카 찍고 뭐 성폭력하고 앞에 우리 지난주부터 다뤘던 그런 사랑과 질서가 아니라 약한 여자 이겨먹는 질서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몸 바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몸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 가지는 인격적인 정말 사랑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 인격적 교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들이 뭐냐면 교회나 성경은 남성 우월적이야 라고 보는 시선들이 진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근데 성경에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계명을 주셨고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는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도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아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쓰고 오용하고 이렇게 써먹는 상황이 생기자 그냥 이 질서를 아예 부정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왜 남자가 머리예요? 이딴 남자가 왜 머리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멘. 그쵸? 정말로. 인간이 잘못했고 인간이 잘못한 걸 우리는 고쳐가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렇죠. 이제 진짜 그런 페미니스트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 성경이 여혐 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는 거에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남성 우월적인 게 아닌데 진짜 마귀는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 같습니다. 네, 아니 창조자의 질서와 마귀의 제약이 같이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겉보기에는 남자 아래 여자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 또 영혼 섬김과도 같아요. 뭐 저도 부장이지만 뭐 부장 밑에 순장, 헬퍼, 조장, 부원들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절대 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부장이 사실 겉보기에는 막 명령하고 막 이거 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게 명령도 될 수 없고 그냥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도 그 밑에 직분자들도 당장엔 아닐 수 있어도 진짜 나중에는 그 사랑을 알고 계속 가다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절대 아래가 아닌 아래, 그러니까 위가 아닌 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직분자들과도 비슷한 상황이죠, 질서가. 갑자기 직분자 사가 넘나드네. 아주 세계관 대통합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윽박지르는 야 당장 순종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너무 사랑해 하면 그 영혼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하는 거, 이걸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키워드 하나만 더 던지고 싶은데 책임이라는 키워드예요. 바로 이게 남 탓도 이 책임과 문제가 있죠. 이게 맞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 책임은 안다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단 나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낙태 문제도 사실 그래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야, 너 책임 안 질 거야? 그럼 나도 안 질래 라고 그냥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냥 외면하고 회피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남을 비난, 나도 안 해.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을 고치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우리 모두의 사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십자가를 내려놓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니다. 네. 제 탓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진짜 대장정을 달려왔는데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2차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진짜 평등을 원한다면 페미니스트가 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존중하는 평등을 추구하자.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남 탓, 남자 탓, 여자 탓, 사회 탓, 나라 탓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 정정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그 영상 후에는 목사님 등단해 주시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an accident that the axiomatic Western individual is someone who was unfairly nailed to a cross and tortured. It's like, yes, right, exactly. So what do you do about that? Well, I thought about that for a long time too. It's like, well, you don't get together in a damn mob, because all that does is allow you to be as horrible as you could possibly imagine and suffer from none of the consequences. That's a bad idea. So how about we don't do that? Well, there's a deep idea in the West too. It's like, pick up your damn suffering and bear it and try to be a good person so you don't make it worse.
Well, that's a truth. You know, I read a lot about the terrible things that people have done to each other. You just cannot even imagine it. It's so awful. So you don't want to be someone like that. Now, do you have a reason to be? Yes. You have lots of reasons to be. God, there's reasons to be resentful about your existence. Everyone you know is going to die. You know, you too. And there's going to be a fair bit of pain along the way, and lots of it's going to be unfair. It's like, yeah, no wonder you're resentful. It's like, act it out and see what happens. You make everything you're complaining about infinitely worse. There's this idea that hell is a bottomless pit, and that's because no matter how bad it is, some stupid son of a bitch like you could figure out a way to make it a lot worse. So you think, well, what do you do about that? Well, you accept it. That's what life is like. It's suffering. That's what the religious people have always said. Life is suffering. Yes. Well, who wants to admit that? Well, just think about it. Well, so what do you do in the face of that suffering? Try to reduce it. Start with yourself. What good are you? Get yourself together, for Christ's sake. That's better. Don't be a damn victim. Of course you're a victim. Jesus, obviously. Put yourself together. And then maybe if you put yourself together, you know how to do that. You know what's wrong with you, if you'll admit it. You know there's a few things you could like polish up a little bit, that you might even be able to manage in your insufficient present condition. And so you might shine yourself up a little bit, and then your eyes will be a little more open, then you can shine yourself up a little bit more, and then maybe you could bring your family together. So then you fix yourself up a little bit, kind of humbly, because, you know, God, you're a fixer-upper if there ever was one. So then you get your family together a little bit, and you're a little clued in then, at least a bit, because you've done something difficult that's actually difficult. You're a little wiser, and so then maybe you could put a tentative finger out beyond the family and try to change some little thing without wrecking it. It's like, our society is complex, and we teach our students that they could just fix it. It's like, go fix a military helicopter and see how far you get with that. It's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You're like a chimp with a wrench. Whack! Oh, look, it's better. It's like, no, it's not better. Things are complicated, and to fix things is really hard. And you have to be like a golden tool to fix things, and you're not. So, and that's the other message of the West. It's like, how do you overcome the suffering of life? And I'm not saying it's only the message of the West. How do you overcome the suffering of life? Is be a better person. That's how you do it. Well, that's hard. It takes responsibility. And I think, you know, if you said to someone, you want to have a meaningful life? Everything you do matters. That's the definition of a meaningful life. But everything you do matters. So you're going to have to carry that with you. Or do you want to just forget about the whole meaning thing, and then you don't have any responsibility, because who the hell cares? And you can wander through life doing whatever you want, gratifying impulsive desires for how useful that's going to be. And you're stuck in meaninglessness, but you don't have any responsibility. Which one do you want? Well, ask yourself, which one are you pursuing? And you'll find very rapidly that it isn't the majority of your soul that's pursuing the whole meaning thing, because, well, look what you have to do that. You have to take on the fact that life is suffering. You have to put yourself together in the face of that.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소연이가 할 말을 다 했다고 속 시원하다고, 예, 너무 2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는 언급을 하고, 그 아까 영상 중에 그 자매 4명이 나와서 여러분 학습된 거다. 가부장 제도에서 잘못된 남녀 관계 학습되었다. 이런 부분들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유물론의 관점이 뭐냐면은 진화론자들의 관점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화학작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진화론자, 이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은 사랑이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 분비되는 화학작용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 학습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주입이 되면 너희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를 남자 여자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가 가정에서는 왕이고 남자한테 모든 권리가 있고 남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고 너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았고 너는 딸로서 아버지한테 어떤 학대와 어려움과 핍박과 불평등을 불공정을 당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왜? 이 사회 전체가 잘못 시스템화돼 있고 잘못 학습되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영상에서 계속 지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퀄로 연결시키는 게 가부장제도 이퀄 가족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제도가 아까도 이제 논의 가운데 나왔는데 가부장제입니까? 성경적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가부장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제도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 아까 뭐 이제 초반에 뭐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이제 그 결혼 세미나 뭐 항상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찬밥을 우리 사모가 찬밥을 준 적이 없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안 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면 찬밥 안 줍니다.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햇반을 뭐 밥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햇반 사왔는데 자식한테 햇반 돌려주지도 않고 이게 저기 말이 됩니까? 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죠?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건 우리나라 이제 예전 그 사회 문화가 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랑하면 여러분들 찬밥 안 주죠. 찬밥 먹으면 배탈 나는데, 꽁꽁 얼어붙은 밥 먹으면 배탈 나는데, 우리 와이프도 아무리 저 싸워도 찬밥은 안 줍니다. 왜?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전제 가운데 지금 페미니즘들, 여성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쓰는 사랑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한 사랑의 의미와 단어의 의미와, 그죠? 불신자들이 쓰는 사랑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지난주에도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시끄럽게, 교회를 시끄럽게 분리 이간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나오죠. 그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항상 모자를 쓰라고, 예배포를 쓰라고.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머리를 민 여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모자를 안 쓴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부들만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를 쓰는 게, 거룩한 예배 현장 가운데서 여성이 나의 머리는 남자요,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여자들은, 자매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예배포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시대에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 중에서 예배 시간에 그 모자 쓰고 예배 드린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1차적인 오해가 충만하다. 자, 아까 그리고 우리 오세훈 부장이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사랑과 순종은 동격입니다. 자, 아까 부장은 주의 종들은,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거를 상하 위계 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사랑과 순종은 동격이다.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가 누가 더 높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관계에 상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부는 성자에게 십자가형을 명령하셨죠.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죠. 이게 상하 관계입니까? 아니죠.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 원래 삼위가 일체이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애와 성령의 증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자에게 아들 예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아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동격이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 형제들아 너희는 자매들을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고 여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사랑과 순종은 동격이다. 사랑하면 피차에 복종하죠. 사랑이 금가면 어떻게 되죠? 분리되고 이간되면 순종이 안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자식이 없지만은 여러분들보다 어린 영혼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 부장님 이러면은 이쁘고 사랑해서 그 말에 순종해 주잖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기본 세계관을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개하신 사랑이라는 가정 제도를 자기 수준에서 자기 지식의 인격의 수준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이런 페미니스트 운동들이 양산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르크스주의가 그리고 지금 좌익적인 이념이 생산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마무리가 그렇게 됐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나의 가정에서는 이 성경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아까도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복음만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결혼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나만 믿고 내가 누구를 뭐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만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회복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복음이 오니까 예수 피가 오니까 진리가 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욕구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본성과 본능을 주셨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의 복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리바이벌이 그거죠. 그 의미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거. 본질로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대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 가정에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 아까 또 우리 청년들 요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아의 고통 꼭 애를 낳아야 되나? 애 낳으면 힘들고 요새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이 험난한 사회에 아이를 낳아야 되나? 나 같은 고통을 꼭 똑같이 되물려 줘야 돼?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애를 낳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가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 영상에 그거 나오더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우리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두셨나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고통을 넘어서는 게 존재의 가치고 사랑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해야 될 사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건을 피해야 하고 회피해야 되고 내가 벗어나야 될 현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해요. 약간 또라이 같은 거죠. 똘끼가 있는 거죠. 진리를 수용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한다. 이게 사랑의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둘이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당연히 생각하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아이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6월 달에 이성교제 이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직분자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독신을 주장하고 그죠? 무혼, 비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는 이 가운데 교회만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가정, 내가 남자면은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청년의 때 왜 우리가 할 거 많은데 영혼 관리하고 막 몸부림칩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시대적인 욕구, 개인적인 욕구, 복음적 사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강제해서 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페미니즘을 주제로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우리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는 뭐 1시간 반 뭐 잠깐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만은 이 친구들은 정말로 뼈를 깎는 듯한 눈이 시뻘개지면서 밤새면서 준비한,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뭐 먹을 거라도 사주고 요새 만나면 안 되는구나. 기프티콘 싸주시고. 자,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디어 실체 음악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6월 중순에 이성교제 세미나.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도 청년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컸던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발견되고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때론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리가 흘리는 피가 우리를 영원히 일으키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사명의 길을, 재림의 길을, 순교의 길을, 신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 페미니즘 관련 우리 리시브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리시브 콘서트 지난주에 이어서 상하편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대가 많은 우리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회파하고 성경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획책과 선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시브 콘서트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명확하게 소유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두움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성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모든 속사람과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계관 사고관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거듭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